비엔남 익스프레스 뉴스입니다. 베트남이 비교적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성장세 괜찮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왜냐하면 생산 기반이 공장 생산 기반이 든든한 편이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또한 작년 에도 공장이 별로 멈추지 않고 다 돌아갔거든요.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그런 좀 럭키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젊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는 조금 아무래도 침체된 상황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 문제, 즉 이제 그 실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룬 내용이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젊은 애들의 애환이라고 그럴까? 20대들, 30대까지. 네.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수백만 개의 millions of job 좀 이렇게 없어지거나 좀 질이 떨어지거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한 20대 초반에 호황민이라는 젊은이 사례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는데 그게 일이 좀 현찮아지니까 밤 10시에 일을 시작하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업무 개시 일정이 밤 10시인데 해외에서 주문 들어오는 일을 조금만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입력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노이에 있는 코우지아이 산다고 하네요. 코우지아이는 저 비딩에서 가깝죠. 네. 약 한 달에 260달러 번대요. 약 600만 동 정도 한 달에. 이거로 이제 이 젊은이가 자기 다 먹고 자고 집세도 아마 내고, 집이 저 고향이 아빠 엄마하고 다 고향이 이제 농사 짓는 집이니까 혼자 와 있는 거거든요. 하노이에. 거기서 이제 자기 그 경비하고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뭐 엄청 많죠. 하노이나 호치민에 보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남녀 애들, 젊은이들 와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다 보니까는 변변한 일자리를 못 잡았군요. 네. 일을 한번 중간에 한번 관뒀다고 그래요. 중간에 한번 관두니까 더 좋은, 그때는 이제 팬데믹 코로나 전이니까 관둘 때 좋은 자리를 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자리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좀 아주 안 좋은 조건의 일자리들만 이제 몇 군데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얻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밤에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그러니까 젊은 친구인데 20대 초반 젊은 친구인데 밤에 일하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자야 되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잘리고 전에 이 직장을 얻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 알려주고 뭐 이렇게 섭외해주는 사람 있죠? 소개해주고 커미션 떼먹는 거. 그런 일도 해보고, 부동산 파는 거 소개해주고 커미션 뜯어먹는 거, 그런 거 했었는데 몇 달 했는데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은 좀 나이가 있는, 좀 경력 사회적 인맥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지 되지, 젊은 친구가 무슨 인맥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해야겠어요. 네, 하나도 다 못하고 꽝이지. 몇 달을 굶은 거죠. 이렇게 되니까 돈을 또 꿔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아직도 그 돈을 못 갚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직장을 붙어 있어라 이 얘기죠. 직장이 붙어 있어야 돼요. 직장 관두면 안 돼요. 이 불경기 때는 붙어 있어야 돼. 조금 기분 상하고 이런다고 관두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빠 엄마는 보니까
고향에 와서 그거 농사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니까 어려서부터 아마 그 부모님 농사 짓는 거 고생하는 거 거기서 자라서 좀 지겨워서 아마 다시 하기 싫겠지. 그러나 사실 보면은 농사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농사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상이 이런 오히려 부모님 하는 데 가서 땅도 있고 그러면은 밖에서 좀 생활도 해보고 공부도 대학에서 그래도 공부도 했으니까 좀 특수 작물 같은 거 이렇게 최신 작물들 또 좋은 최신 기법으로 하는 걸 공부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농부가 오히려 수익이 요새는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시대로 생각하고 또 식량난이 올 때라 가정하더라도 굶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것들도 사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모릅니다. 고생을 좀 해봐야지 알아요. 네. 또 다른 여성의 일 하나 들었습니다. 다른 여성의 이름은 이제 미스 하라군요. 미스 하. 음, 아니구나. 미스 하가 이제 프로페서 하가 분석한 거군요. 네. 다른 여성이 미스 흐엉예입니다. 32세. 네. 이 여자는 이제 이 젊은 여성은 사이공에 이제 사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미스 하, 프로페서 하가 하노이 국립대학의 이제 사이콜로지니까 정신과네. 정신과 조교수인데 부교수구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니까. 부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젊은이들은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정신과 교수니까. 심리학과. 현재 일에 대하여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티드, 좌절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딱 관두고 나갈 수도 없었고 더 이 일을 하자니 일에서 얻는 보람이나 뭐 흥미나 어떤 뭐 발전이나 이런 발전 이런 거를 전혀 기회가 없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회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절감과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 그냥 절망 빠져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점점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 더 나빠지고 상사한테 더 혼나고 찍히고 그러다가 또 잘리고 이런 악순환을 갖게 된다. 뭐 이러한 분석을 냈어요. 이 교수가. 그다음에는 뭐 그것에 대한 그러면 이제 분석을 냈는데 치료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아직. 왜 안 했을까? 사실 이제 이게 저기 그 대안책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못나서 성적이 안 좋고 개고생한다. 이렇게 그냥 써놓고 말았네요. 그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다음에 민흥이라고 32세 여성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공에 사는 이 젊은 여성은 비슷해요. 맨날 그 하숙방에서 사무실까지 5km 거리인데 그거를 출근하면서 운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상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인피리어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 자기 어떤 그 컴플렉스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 응?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불만 있어도 얘기도 못하고 응? 이런 찌질이 한국말로 자기 상사가 자기 보고 찌질이라고 그래갖고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월급도 제대로 이렇게 뭐 준다고 원래 한 거 다 주지도 않고 뭐라고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프로모션 승진 안 시켜주고 또 월급 더 올려준다고 하고 올려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주고 네
맨날 불행하고 퍼포먼스 떨어지고 다른 직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상사한테 뭐 제시해봤자 어떤 그 제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요? 보고하는 거, 그죠? 보고해봤자 잘 들어주지도 않고 맨날 고민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응? 그래서 나는 뭐 이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쪽에 그래서 이제 미스터 탕이라는 하노이에 있는 그 인플로이 서비스 하니까 노동자 그 상담하는 그분이 노동센터 아마 그 상담을 하는 분이 이제 디퓨티 다이렉터니까 부소장 정도 되겠네.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보다 베트남이 일자리가 더 5% 늘었답니다. 경기가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찾으라 이거예요. 혼자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머리 싸매고 앉아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봐라. 네. 좀 방문을 해서 이런데 하노이 센터 for Employee Services 이런데 직업센터 같은데 가서 더 알아보고 자꾸 물어보고 알아보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러나 조금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좀 있긴 있지 조금은 직장 구하는 게 네. 조금 월급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월급 올려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회를 갖고 일하다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월급 같은 것들은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잠깐 이제 오늘 왜 이거 제가 이 기사를 굳이 뭐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은데 얘기를 하냐면은 말씀드리냐면은 아까 그 여성이나 이 그 두 명의 사례를 아까 여기 봤지 않습니까? 여기 뭐 그 실존 인물들 같은데 상황이 나빠지고 특히 아까 여성인 경우에 사회공 여성인 경우에 사회 상황이 나빠지고 그 자기의 어떤 발전 가능성 없는 직장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월급도 제대로 이렇게 전부 다 깎여서 받고 이럴 때 고통받을 때 그것을 자기 자책감을 갖고 자꾸 대한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다. 내가 부끄럽고 뭐 내가 능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 그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한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다 어려워요. 예, 직장 구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20대, 30대, 40대, 54 넘어서 50대, 60대까지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을 나도 겪는 것에 불과한데, 그죠? 나에도 겪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나에 대하여 너무나 그 개인화시켜서 사회적인 현상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그걸 마치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는 눈을 너무나 자기한테만 이렇게 집중해서 그래요. 밖으로 이렇게 넓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지 않고 나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지. 왜냐면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코로나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재작년에 안 그랬는데 작년부터 점점 어려워지더니 이렇게 되고 또 주변에 내 상사는 나한테 그런 그 좀 나를 깎는 나의 능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꾸 하고 내 동료들은 나를 또 무시하고 동료들이 나하고 밥도 잘 같이 안 먹어주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이럴 때 판단을 해야만 설명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여성은. 그래서
스토리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못나고, 내가 능력 떨어지고, 내가 성격이 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내가 발전을 못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잘못된 말을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믿고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이 사회 현상을 전반적으로 나의 집중하는 눈을 이렇게 펴서 밖으로 보고 나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서 나도 그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 나도 하나로서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걸 해결하려면은 아까 뭐 여기 뭐 노동자 센터 부소장이 말했듯이 그런 데 가서 상의한다든지 친구들한테 상의한다든지 상관한테 가서 내가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 깨닫고 노력을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든지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죠. 근데 나한테만 매몰돼 있으면은 내 자신에만 매몰돼 있다 보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다 내부적으로 소진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시각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계속 찌질이로 남아야 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어떤 이런 그 좀 떨어지는 계층, 또 능력이 부족한 계층들, 사람들 또는 사회 어떤 집단, 또 연령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그래, 너도 넌 죽을만 해. 뭐 이런 거 밥을 굶는 사람에게 네가 그러니까 굶는 거지. 뭐 이런 식. 또 잘 되는 사람들이 거꾸로 되게서는 뭐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훌륭한 집안의 자제의 어떤 능력도 출중한 분이니까 그렇게 그럴 만한 자격이 돼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거꾸로 이렇게 극단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착각이에요, 착각. 이런 걸 갖다가 저는 한 사람의 젊은이라도, 한 명의 젊은이라도, 또는 제 나이 또래조차도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의 진실한 개인, 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죄책감을 가지고 찌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통제하기 쉽거든요. 그 사람을 누르기 쉽거든요. 그 사람을 갖다 부려먹기 쉽거든요. 그래, 너가 스스로 문제가 있어서 너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거니까 네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너는 날 위해서 봉사해. 나는 너보다 잘난 사람이니까 너는 못난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너는 내가 월급 하나도 안 줘도 너가 나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내가 때리면 너 맞아야 돼. 내가 너 점심을 뺏어 먹어도 너는 끽소리도 못해. 너는 못난 놈이고 난 잘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노예죠. 노예와 이제 부리는 자와 이제 부림을 당하는 자의 논리가 이런 어떤 우월성과 찌질함의 대비를 통해서 항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사회는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회는 다 대등해지고 대체적으로 서로 협처럼 그러면 협력하게 되고 사회가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강해지고 민주화가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젊은이들이 이런 점을 깨닫고 힘을 내라. 고생하는 젊은이들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그거는 스쳐가는 사회가 이렇게 트렌드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규칙적인 그런 주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현상에 내가 우연히 같이 꼈을 뿐이다.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겪는 일이다. 이런 점을 깨달았으면 싶어서 제가 이거는 좀 말을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